책은 제목이 반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언어의 온도라는 제목은 독자를 끌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글은 매혹이고 유혹입니다. 저자 이기주는 7년간 경제지 기자 생활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실에 근무한 특이한 이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고 여러 출판사에 책 출간을 의뢰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경제 위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위기 때는 자기 개발서나 부에 관한 책만 팔리는데 누가 이런 에세이집을 보겠느냐 하는 거죠. 돈이 안 될 거라는 경제 논리가 앞섰지만 결국은 이기주 본인이 1인 출판사를 차려서 이 책을 만들고 무려 130만 부 이상이나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 책 하나로 8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130만 부면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질은 인간은 감정적이다입니다. 우리 왜 조그마한 걸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일로 서운해지기도 하잖아요. 감정은 우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뇌를 움직이면 감동을 하게 되고 감동을 하면 기꺼이 지갑을 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신경생물학자 로저 스펠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좌뇌와 우뇌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함으로써 1981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뇌는 이미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직감적입니다. 좌뇌는 지성, 이성, 논리성, 객관성, 합리성이 강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강하세요? 저는 우뇌가 훨씬 더 발달한 사람입니다. 한국인은 대체로 우뇌가 많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뇌적 성향을 가진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 500년간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100년간 좌뇌형 교육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양뇌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양손잡이형 교육의 기적이라고 이시영 박사의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뇌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호모사피엔스는 맨 처음 짐승들처럼 언어가 없었겠죠? 언어가 섬세하지 못하다는 것은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원시인들이 북을 막 두드리면서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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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장면 떠오르시나요? 아프리카는 지금은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그때는 끝도 없는 정글이었다고 합니다. 이 숲속에 짐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인간은 사자처럼 사나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나운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서운 뿔을 가진 것도 아닌 힘없는 이 사피엔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모음을 발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발성기관이 처음에는 자음, 크트프츠 이런 자음부터 발음을 시작을 하다가 점차 진화가 되면서 모음을 발음하게 되면서 인간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냥을 여러 사람들과 협동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우뇌형 인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멀리 갔죠. 지금부터는 언어의 온도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서문에 보면 섬세한 것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민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기주 작가는 이런 예민함과 섬세함으로 글을 썼고 화가는 예민함과 섬세함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고 음악하는 사람은 작곡을 하겠죠. 그래서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 즉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감동도 더 크게 오나 봅니다. 지금부터는 섬세하고 예민한 이기주의 문장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모험의 말들을 들려주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감정적으로는 위안이 되겠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예민함과 섬세함의 더듬이로 살아가는 아들은 지나가는 바람에도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무던하게 살아가는 아들을 원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사람은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몰입해서 들어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기분 좋다는 말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는 것도 내가 말할 수 있는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게 본질이 아닐까요?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몰입해서 듣잖아요. 흔히들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보통 사람은 누군가가 지갑을 열면 입 여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좋은 질문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한다.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종자독서 치즈 이야기 기억나시죠? 세상이 바뀌었지만 햄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햄이 변화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정말 치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헌은 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변화가 시작된 거죠. 이기주 작가도 삶의 진보는 되게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합니다. 나를 아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내 상처를 알아야 남의 상처도 보듬을 수 있다. 지는 법을 알아야 이기는 법도 알 수 있다. 사랑은 변하지만 사랑했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상은 철학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띠동갑 아래에 좌뇌를 가진 후배를 만나고 있는데요. 참 똑똑하고 매사에 똑 부러집니다. 그 후배는 이런 책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참 신기한 일인데 그 후배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살다 보면 운에도 필요하고 잔해도 필요한데요. 우리 모두 자기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해서 삶을 곱셈시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